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신규 공무원으로 임명되어서 우리 서산시 새로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 27분인데 한 명 한 명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주신 부모님들,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자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새롭게 가족이 된다 해서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 몇 분들이 배석을 해서 지금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신규 임명되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마도 시험 공부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더 두고 공부를 하면서 한 번 정도 실패를 거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성공을 거둔 그런 분도 아마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 근무하는 도중에 또 다른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 서산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서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애정이 없이 임하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존재감과 자질이라든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동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볼 수가 있죠. 내가 여기가 고향이 아닌데 조금 있다가 고향을 찾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얼굴에서 몸에서 다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기회가 돼서 다른 고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타향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 고향을 찾아갈 때 여기서 근무했던 3년, 4년, 5년, 몇 년간 근무했던 이 평이 그대로 그쪽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가 가야 되는데 대충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미래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공무원 첫 발을 디디는 여러분들한테 선배 공직자로서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서산에 대한 애정, 내가 여기에다 뿌리를 받고 끝까지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셨죠? 예. 항상 이 처음 갖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처음처럼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처럼 생각했던 거, 처음에 가졌던 행동, 생각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게 자신의 어떤 인생 큰 길 가는, 또 먼 거리를 가는 그 인생길에서 그게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처음 갖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제에 또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귀한 여러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이제 멘토라고 앉아 있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런 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짧게는 1년밖에 안 된 그런 멘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걱정을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공무원 시작할 때는 누가 뭐 알려주는 거 없었어요. 종이조 안에 하나 딱 임명장 받고 이런 임명식도 없었죠. 명령서 종이 하나 받고 그걸 가지고 임지를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했었어요. 누가 옆에 도와주는 거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선배 공직자들이 다 1대1로 멘토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가르쳐주고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으면 바로 또 답변을 해주고 정말 공무원 하기가 너무 쉽게끔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자녀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다 훌륭한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한 일주 지나면 다 깨우쳐요.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그 임용식을 가질 때마다 항상 부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저기 앉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무원 된다는 것은 로또 복권 된 것보다 잘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뭐 좋은 직장을 가졌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요즘에 일자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에 나와도 학위 취득을 했어도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역량도 충분하고 자질도 충분한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자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많죠. 그런 청년들이 많죠. 사회적인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든든한 직장을 차리고 옆에 앉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로또 그 이상이라는 거죠. 돈이 그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의미를, 큰 가치를 준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정말 참 잘할 일이다. 그리고 공무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나요?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축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편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열심히 내가 2년 3년 그 이상 공부를 해서 이제 공무원 됐다, 이제 임명장도 받았고 와 이제 대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처음은 늘 그날부터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진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7년 함께 있지만 다 경쟁자들이에요. 뭐 아기다툼을 보는 그런 경쟁이 아니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서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선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승진 자리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출발점이 같았지만 누구는 과장이 되지만 누구는 과장이 못 되기도 하고, 누구는 국장이 되지만 누구는 뭐 팀장으로 끝날 수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경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선상에 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무슨 뭐 승진가도 걱정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역량과 끼와 자질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상은 그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거에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은 앞으로 5년간, 10년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10년 전, 그 20년 전에 내가 해왔던 생각과 행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똑같이 출발선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제가 10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초스피드로 10가지. 근데 개수만 10가지지 잘 쉽게 얘기하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OS 오픈 행정을 우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OS 오픈 행정,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OS가 뭐냐? S로 시작하는 5글자 첫 이니셜을 가지고 OS 행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창 한번 해볼까요? OS 행정. OS가 뭐냐? 첫째, 스마일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스마일 행정.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일을 열심히 잘 해달라는 거예요. 시민들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 대할 때 웃는 얼굴로, 그리고 친절하게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항상 친절한 마인드, 스마일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60억, 70억 인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만국 공통 언어가 스마일이죠. 웃음 하나로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스마일 행정해달라. 아셨죠? 자, 스마일. 네, 친절 행정해달라고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 심플 행정이에요. 심플 행정. 단순, 간단, 명료하게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 복잡한 얘기 어렵게 얘기 안 하고, 민원인들한테 무슨 공문 이렇게 민원 해신할 때 어려운 법령 용어 쓰면서 알지 못하게. 지금 무슨 소리가 났나요? 애기 소리가? 그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서 세상은 엄청 복잡하죠. 얼마나 많은 법령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법령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처리 행정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어쨌든 단순 간단 명료하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기 쉽게. 아셨죠?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행정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심플 행정. 따라해보세요. 심플 행정. 세 번째는 소프트 행정이에요. 소프트 행정.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이런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법과 제도와 틀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잘못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징계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 행정으로 해달라. 역지사지 행정.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정을 해달라. 이게 바로 소프트 행정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행정, 솜사탕 같은 행정. 아시겠죠? 네, 항상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정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같은 경계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민원인한테, 시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 틀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행정이라고요? 소프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스피드 행정이에요. 스피드 행정. 신속한 행정, 빠른 행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 급해요. 저기 자판기 커피 누르고서 가만히 있다가 빼는 사람 드물 거예요. 누르는 순간에 바로 들여다보고 또 손 집어넣고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 딱 타는 순간 문 닫는 거 여는 거 누르는 손이 자동적으로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 급해요. 그래서 뭔가 민원을 냈을 때 조금만 지체되면 벌써 뿔이 뿔딱이 나죠. 어쨌든 신속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죠. 스피드 시대예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늦게 행정, 느릿느릿한 행정은 찬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잘 해주고서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빠른 행정, 신속한 행정, 뭐죠? 스피드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 스마트 행정이에요. 스마트 행정. 앞서서 제가 이미 스마일 행정, 심플 행정, 소프트 행정, 스피드 행정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네 가지만 해도 잘하는 것일 텐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그 행정의 마지막 모습이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토시 하나, 글자 하나, 해석 하나 이런 것도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민원에 불씨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의 마지막 모습은 완벽하고 깔끔하고 빈틈없이 행정을 마무리 처리가 잘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문걸 만들 때 마무리를 공정을 잘해야 되겠죠? 마감을 잘해야 돼요. 그거 대충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별거 아니라고 대충 소홀히 해놓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사 하나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요? 스마트 행정을 해달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5가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입을 많이 팔고 있죠? 이 품을 잘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품,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민원인과 또는 상급자와 또는 동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해시키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입으로 많이 할 수 있죠? 이 품을 잘 유효적절하게 잘 팔아달라는 겁니다. 입은 밥만 먹을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소통과 대화를 잘하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입에서 손으로 옵니다. 손품을 좀 잘 파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손품. 이 손은 또 얼마나 쓰임새가 많아요. 손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가려움을 긁어줄 수도 있고 막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행정이에요. 바로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일이 행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자를 잘 보낸다든가 메일을 잘 보낸다든가 손편지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손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의 모습들이 많아요.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어렵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문자를 보낸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손편지를 보낸다든가 많이 있죠. 이런 걸 잘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손을 잘 활용해달라. 손품을 잘 팔아달라. 아셨죠? 이제 발로 갑니다. 입, 손, 발. 발품은 뭐냐? 확인 행정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현장 행정을 잘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딱 판단해 볼 때 이건 딱 이거구나 답이 나왔어도 현장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민원인과 대화도 하고 그분들 얘기도 듣고 그러면 하나를 더 옆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또는 이런 것도 더 깊이 있게 알 수도 있고 답을 더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있겠죠. 현장 확인 행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의 문제 해답은 현장에 있다. 이것을 우문현답이에요. 어쨌든 현장 확인 행정 잘 해달라. 이게 바로 발품 행정입니다. 발로 뛰어다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탁상 행정, 사무실 행정
이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올까요? 두품행정, 머리를 쓰면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3대 공무원들이 했던 거 설계답습으로 해서 글자만 몇 개 고치고 토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 발전이 없어요. 업무에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뭔가 달라지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그래서 두품, 머리를 많이 써가면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심품, 마음 심자, 진정성 있는 상대방이 정말 진정성을 느끼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감성 행정, 감동 행정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더라도 정말 진정을 다해서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감동할 거예요. 그러나 법령만 따지고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안 됩니다라고 칼같이 딱 잘라버리면 그 공무원의 말이 100% 맞아도 공감이 안 되고 뭔가 기분 나쁘고 그렇죠. 민원이 자꾸 또 생기는 거예요. 항상 진정성 있게 감동할 수 있는 감동 행정, 이 행정을 하자는 것이 바로 마음 심자 심품 행정이 되겠습니다. 다 외우진 못했겠지만 외우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다 들으면 공감이 가는 얘기죠. 예, 그런 행정을 앞으로 여러분들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과 앞으로 더더욱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제 조직의 막내 나이가 많으셨던 막내로 들어왔어요. 선배 공직자한테 형님, 언니, 누님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배울 거 배우면서 재밌게 이렇게 이 공무원 생활을 여러분들 시작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멋진 공직자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27분의 우리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 함께 하신 부모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그 자녀분들이 더 훌륭한 공직자로 이렇게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1000여 명의 1천여 공직자들 함께 많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청, 본청에 근무하고 어떤 분들은 동으로도 가고 사업소도 가고 해서 아이고 나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사업소로 갔네 또는 동이나 면으로 갔네. 네, 이렇게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출발하는 입장이에요. 어디로 가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그런 인사발령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사무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발령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얘기를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서산시의 비전이 뭘까요? 서산시의 비전이 뭘까요? 면접 시험 볼 때 안 물어봤었는가 보다. 서산시의 비전은 앞에 써있죠. 해 뜨는 서산입니다. 해 뜨는 서산.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인데 뒤에 행복한 서산은 뭐 다 평범한 거니까 뭐 굳이 얘기 안 드려도 해 뜨는 서산이 서산시의 미래 비전입니다. 이 해 뜨는 서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죠? 해가 진다, 뭐 낙조가 떠오르고 뭔가 고즈넉하고 시골풍 이런 그 느낌이 있죠. 어리굴젓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바다가 떠오르고 하면서 어쨌든 시골 느낌인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해지는 서산을 해 뜨는 서산이라고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역발상으로. 그러면 해가 지는 거가 정상인데 해가 뜬다라고 말만 바꾼다고 해가 뜨냐? 그거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말이 전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서쪽에 있죠? 서산이. 그래서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구촌가족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작은 생각이에요. 아주 사고가 조금 편협된 사고다 이거지.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볼까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인구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14억 5천만이라고도 하고 15억이라고도 하고 16억이라고도 하고 뭐 나는 순간 또 저기서 죽고 하니까 그 통계가 금방 못 잡힌대.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우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땅덩어리예요. 알래스카, 캐나다 다음으로. 근데
그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야, 해가 뜨는 곳이에요? 우리가 중국 볼 때는 중국은 해가 지는 곳이에요. 이해 가셔요? 중국 사람들은 14억 그 인구들은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면서 어디를 보면서 기도하고 빌고 다짐을 하나요? 우리 서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산은 해 뜨는 동쪽 맞죠? 예, 대답이 시원찮은데 서산이 해 뜨는 동쪽 맞죠? 그래서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미지를 확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해 뜨는 서산 방위적으로도 맞는 거지만 더 중요한 숨겨진 뜻은 뭐냐? 해가 뜨는 모습처럼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발전하고 융성하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그러한 서산이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 그런 서산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서산이 되어야 한다. 뭐 등등등 여망과 소망과 바람이 담겨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말이 바로 해 뜨는 서산입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2016년 4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그런 캐치프레이즈예요. 각 지자체에 전부 다 캐치프레이즈가 있겠죠? 슬로건이 다 있겠죠? 바로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 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1등을 먹은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바로 해 뜨는 서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 다니면서 보면 해 뜨는 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니고 늘 보는 과정 속에서 누가 친구나 아니면 누가 야 저게 무슨 의미냐? 서산은 해가 지는 곳 아니야? 지금 왜 해 뜨는 서산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금방 제가 알려준 것처럼 해 뜨는 서산도 물론 해 지는 서산도 물론 맞지만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 해 뜨는 서산 동쪽이야. 그리고 해가 뜨는 모습처럼 우리 서산은 다 발전하고 융성하고 생동감 있게 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여기에다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해는 우주 만물의 으뜸이죠. 뜨는 뜨고 있는의 약자예요. 현재 진행형 ing형입니다. 그 다음에 서산 불변의 고유명사. 이 서산은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특허청에 등록 안 해도 우리 거예요. 해, 뜨는 서산 이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죠. 이것을 잘 대입을 해볼까요? 해 대신에 우리 집을 한번 더 보세요.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 서산. 우리 아들이 대학 입학 합격하는 서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서산. 우리 아들 금년에 장가 갈 수 있는 서산. 뭐 등등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통용이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서산시장에 공무원 가족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또 가족끼리도 한번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칠까요?